반갑습니다. 오늘은 영화 우상 리뷰를 하겠습니다. 개봉 당일날 봤습니다. 20일날. 그날 비도 굉장히 간만에 많이 오는 날씨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영화가. 상당히 많은 관객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하셨을 것 같다. 줄거리를 모르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뭐지? 이러면서 봤고, 보고 나서 뭐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황당하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영화를 보고 나서 그제서야 감독님 이름을 찾아봤습니다. 이수진 감독이신가? 멀쩡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은 괜찮으시고 각본을 쓰신 분이 이상할까 해서 봤더니 이수진 감독님이시더라고요. 항공주를 제작하셨던 욕 좀 했습니다. 네,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역대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아마도 줄거리에 대한 욕구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도움도 드리고, 또 한 번 더 보고 나서 뭘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화도 좀 나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좀 더 보시고, 실제 다시 보시고, 영상 보고 나서 보시고 좀 이렇게 더 나은 설명 같은 걸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영상을 남깁니다. 네, 빨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뒤에 보이시죠? 이렇게 인물도를 좀 놨습니다. 인물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한석규 배우가 맡은 구명회 주인공입니다. 구명회, 현재 도의원이고 차기 도지사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구요한이라고 있습니다. 구요한이라고 있고, 그 구명회에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인이 있고, 자, 그리고 설경구 배우가 맡은 그 유중식 이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유중식이 있고 발을 절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자, 그 아들이 이제 지체부자유자인 이름이 유부남입니다. 유부남 이름 독특하죠. 그리고 유중식의 며느리 유부남과 결혼한 그 연화가 있습니다. 연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연화의 전 남편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전 남편이 있고, 또 연화의 이복 자매로 수련이라는 사람과 그 수련 부부가 있어요. 또 이제 등장인물 중에 기억하실 게 흥신소 직원이 있고, 뭐 아마도 살인 청부업자인 것 같은데 청부업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인물도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연하 역은 천우희 배우가 맡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저 배우가 제일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다들 연기를 잘 하시지만. 자, 그렇다면 영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일단 설경구 배우, 그러니까 극중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유중식의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나레이션이 살짝 놀랍습니다. 나는 내 아들의 자유를 계속 시켜줬다. 쌍디귿 이용을 시켜줬다. 이러면서 갑자기 살짝 듣고 놀라게 만듭니다. 그 나레이션 속에 구명회가 일본인가 해외 출장을 하고 나서 한국에 귀국합니다. 귀국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차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두운 차고에서. 그래서 저벅저벅 들어갔는데 그 안에 물이 철철철철 뭔가 차고, 그쪽에서 그 차 옆에서 차를 닦고 있는 아내가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차를 닦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비닐에 덮여 있는 시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원래 영화상에서는 바로 알 수 없지만 뒤의 내용을 이용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알려드리는 의미로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화상에서는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저기 나온 것처럼 유중식의 아들 유부남입니다. 깜짝 놀란 이제 명예가 자기 아내하고 또 아들 요한이한테 다그쳐 물으면서 상황을 알게 되는데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명예가 출장 간 사이에 아버지의 BMW를 타고 인적이 드문 어떤 도로를 이 아들 요한이가 음주운전해서 간 겁니다. 거기서 유부남을 치인 겁니다. 자, 보통 이렇게 치이면은 뭐 병원으로 데려가든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이가 그렇지 않고 집에 그냥 트렁크에 넣어서 차 트렁크에 넣어서 집으로 가져온 겁니다. 자, 그 장면이 딱 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뺑소니도 아니고 뭐 사체 유기 뭐 이런 것도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장면에서 나중에 또 명예가 차고 CCTV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뭐냐면 그 차고 CCTV에는 그 차 트렁크에서 유부남이 아직도 산채였다는 게 확인됩니다.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자, 상황 파악되십니까? 어떤 상황이냐? 안 죽었던 거죠. 구명의 집에 옮겨진 이후에 그때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뺑소니가 아니라 유기치사죄 아니면은 살인죄 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명예가 차기 도지사에 이렇게 출마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정치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들, 너 자수해라. 그리고 유부남 시체를 원래 사고 장소에 갖다 놓습니다. 뺑소니로 이제 위장을 한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상황에서 저 유중식이 아들 유부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시체실로 찾아옵니다. 시체실로 찾아와서 첫 번째 시체를 보는데 다리 쪽을 딱 보니까 다리가 뭐 한쪽이 좀 짧든지 뭐 불구인 거예요. 아, 내 아들이 아니지. 당연히 내 아들이 죽었을 리 없어. 이러다가 다음 시체가 더 있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오열을 합니다. 여기서도 뒤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시체가 바로 저 인물도에 나오는 며느리 연하의 전 남편입니다. 전 남편. 네. 그러니까 그 상황들이 조금 있다가 이제 연결돼서 되는데 그 장면에서는 바로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이렇게 될 텐데 그런데 이제 그 유진씨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아들 유부남하고 이 최레나가 신혼여행을 간 거였거든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연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가족이 이 연하까지 죽인 거 아니냐 하면서 추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구명에도 한 명 더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자, 여기서 또 뒤에서야 알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신혼여행 모텔까지 유중식이 가서 확인합니다. 그 와인 있고 좋은 상황이었어요. 분위기 있는 상황. 그렇다면 내용은 자세히 안 나옵니다. 대충 뭐 이렇게 예측될 것 같죠. 당연히 뭐 연하가 밖에 나왔든지 아니면 연하가 있는 집으로 전 남편이 쫓아온 것 같아요. 찾아온 것 같고 쫓아온 것 같고 그걸 피해 가지고 연하가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면 목격자가 한 명 나타난 겁니다. 목격자가 어느 노인분이 나타났는데 그 노인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장면에서 그날 밤 자기가 본 바로는 한 여자가 누군가한테 쫓겨서 막 내려가고 있었고 도망가고 있었고
자세히 보니까 한 명이 더 있었다. 남자 한 명이 더 있었다. 그러면서 그 경찰서에 있는 한 명을 지목하면서 이 사람 같다 라고 말하는데 누구냐면 유중식인 겁니다. 순간 황당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유가 뭐냐, 나중에 알게 되는 내용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전 남편이 연하를 쫓아와서 연하는 전 남편으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그 장면을 이 목격자인 노인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두 명을 봤는데 저 전 남편도 다리를 절어요. 유준식도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다리를 저는 면에서 비슷한 동일인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낭떠러지 떨어져서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 연하, 나중에 잔인한 여자로 나옵니다. 저 연하가 낭떠러지에 저 전 남편을 떨어뜨려서 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또 시체실로 오게 됐고, 부남의 시체도 시체실로 오게 됐고, 그런 장면이 된 것 같습니다. 영화상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예, 되게 불칠자들을 영화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상황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명예는 명예대로, 중식은 중식대로 누구를 찾는다? 그 연하를 찾으려고 합니다. 흥신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찾기 시작하는데 명왕회가 의뢰한 그 흥신소 직원이 먼저 찾아서 연하를 찾아서 눈과 입에 청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의자에 묶어서 놔둡니다. 그 앞에 이제 명예가 나타나서 연하의 발에다가 주사를 꼽습니다. 아마도 독극물 주사 같은데 주사를 꽂으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을 하던 차에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 인기척이 들려서 밖에 나가봤더니 차에 그 흥신소 직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차에 타가지고 서로 무슨 얘기를 나눕니다.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연하가 눈이 가려진 채로, 청테이프로 가려진 채로 밖으로 탈출해서 나옵니다. 탈출해서 나와서 막 이렇게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흥신소 직원이 명예한테 죽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머뭇거리고 갈등하다가 그래 죽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흥신소 직원이 밖으로 나갔는데 이 명예가 차로 잔인하게 흥신소 직원을 몇 번이나 잔인하게 치어서 마지막까지 죽입니다. 아주 조금 낯선 장면인데 제 생각에는 연하를 죽이려고 했는데 뭔가 마음에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죽이기까지는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명예가. 그래서 이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오히려 흥신소 직원을 죽여버린 것 같습니다. 아주 잔인한 장면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연하는 탈출해가지고 어떤 장면이 나타나면 경찰이 귀를 물면서 포위돼가지고 이렇게 잡히는 장면이 나타나고 그 장면을 지나가던 중식이 우연히 보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이제 경찰서 유치장에 유리 있잖아요. 유리를 사이에 두고 중식과 며느리인 연하가 만났는데 거기서 무슨 대화를 하면서 뭐 나는 뭐 당신 아들의 그 아들 씨를 임신했다 이런 말을 그 장르에서 했던가 막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유리를 사이로 해서 그 연하의 말이 안 들립니다. 뭐라고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 중요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들려요.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수진 감독님은 아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연하하고 얘기를 이렇게 듣고 중식이 연하를 잘 챙겨줍니다. 뭐 임신했다는 거를 이렇게 처음에는
자기 자식을 임신했으니까 잘해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 중식은 연하가 남의 자식을 임신한 거라는 것을 이미 알게 됩니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식은 연하를 잘 챙겨주고 혼인 신고서까지 작성해줘요. 그게 목표였거든요. 그게 목표였다. 그래서 연하는 굉장히 좋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식은 이 연하가 잘못하면 강제 출국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강제 출국을 막기 위해서 그 명예한테 찾아가서 합의를 봅니다. 내 며느리 강제 출국 안 되게만 해달라. 그랬더니 명예가 그렇다면 나이 조건도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뜻밖에도 그 중식이 명예의 선거의 유세를 하는 겁니다. 예,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용서했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예가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분위기가. 그럴 때 이제 인상적으로 한 장면 중에 뭐 연설을 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있는데 중식이 연설하는 장면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제가 죽을 때까지 내 자식을 그 자유를 해줬다면, 제가 계속 해줬다면 이런 뭐 안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이런 연설도 우스꽝스럽게 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이제 그 명회의 가족하고 중식의 가족이 이제 그러니까 중식 그 연하하고 같이 이렇게 저녁 식사 같은 식사를 하는 레스토랑 모양이 나타나요. 그 장면에서 중요한 장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 연하가 그때까지는 자기가 도망칠 때까지는 눈이 청테이프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상대가 그 명예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레스토랑에서 그 명예의 향수 냄새를 딱 맡으면서 그걸 알게 됩니다. 아, 그때 나를 죽이려고 했고 뭐 감금하려고 했던 사람이 명예였구나, 구명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 그 장면에서 또 한 장면이 뭐냐면 구명의 어머니가 이 연하가 말투를 보고 너 연변 출신이지? 하면서 말을 뭐 이렇게 함부로 낮추는 말을 합니다. 연변 출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런데 그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 그 구명의 어머니를 보면서 이 연하가 그 면도칼이 아니라 미용칼 같은 거 있죠? 미용칼을 이렇게 노리면서 명장면인데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그렇게 노리면서 그런 말을 남기죠. 뭐 칼로 이렇게 긁힌 상처는 이렇게 치료가 되지만 입은 아이돼요 뭐 이랬던가 입은 아이돼요 이렇게 말로 하는 거는 안 돼 하면서 아주 전혀 다른 아주 잔인한 어떤 표정이 딱 나옵니다. 아주 멋있는 장면이 됩니다. 자, 아무튼 근데 그러고 있는데 또 생각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자수를 했던 그 구명의 아들 요한이가 그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그 명예가 자기 아들을 간호를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병원에 보면 이렇게 죽기 전에 삑삑삑 이렇게 그 소리와 함께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구명애가 돕지 않고 그냥 차라리 저 아들이 그대로 죽었으면 하는 형태로 문을 닫고 모른 척 하려는 자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자식을 버려서라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찾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다가 어떤 장면도 나타나냐면 갑자기 그 착시 현상 같은데 누워 있는 그 구요 안에 얼굴이 이렇게 한 바퀴 삑 돌면서 뭐 얼굴이 한 두세 개인가 이렇게 얼굴이 나옵니다. 자세는 못 봤는데 뭐 그 흥신소
그 직원 얼굴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누구 얼굴인 것 같은데 정확히 한번 영화 보시게 된 분들은 한 번 더 봐주세요. 어떤 얼굴이었는지 저는 약간 정확히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을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그 마음 그 죄의식이 이렇게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또 저 유중식이 저기 보면은 그 연하의 그 이복 자매라는 수련 있죠? 수련 부부가 양계장을 하는데 양계장 곳을 찾아갑니다. 저 연하를 찾기 위해서 순서가 약간 아기가 안 맞고 먼저일 것 같은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서 양계장 찾아 올라가는 길에서 차를 세워서 타려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예,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우지 않고 그냥 가죠. 이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살인 청부업자로 저 수련 부부 2명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연하까지 죽이려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중식이 수련 부부 그 양계장에 찾아가가지고 수련이 있느냐 그 연희가 연하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왜 찾느냐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낯설게 대하면서 그러면서 닭 모가지를 탁 치면서 또 자기 얼굴을 화상이 입은 얼굴을 말해줍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장면은 뭐냐면 그 수련이 하는 말입니다. 연하 얘는 자기를 괴롭히거나 자기한테 해를 끼친 사람은 반드시 복수하는 아주 무서운 애다. 가까이 두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분위기에 압도돼 약간 되어서 그 중식이 돌아옵니다. 내려오는데 아까 그 낯선 사람은 그 양계장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됐냐? 그 연하가 일을 하고 있는 그 마사지 샵에 이 남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유사성행위를 해달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엎드려 누워 있죠. 밑에는 식칼 같은 칼이 있고 그리고 서류 가방 같은 게 약간 있으면서 거기서 몇 마디를 합니다. 근데 그 몇 마디도 중요한 말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전해드리면 그런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대단해. 뭐 모든 걸 알고 있잖아.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순간 약간 당황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유중식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중식이 다 알고 있다. 남의 애를 임신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한 것 같은데 느낌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나도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길래 그게 무슨 뜻인가 좀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뭐 그냥 그런 걸 알고도 이렇게 잘해주는 그런 그 유준식은 참뭐 훌륭한 아빠다 뭐 이런 표현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해석도 많이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보시는 분이 한번 더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장면에서 결국은 이 연하가 이 살인 청부업자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 장면 말고 결과만 나타나는데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처음 본 사람인 것 같은데 자 그 장면에서 이제 또 한번 설명을 약간 한다면 그 전에 한번 연하가 자기 아버지인 유중식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저는 이렇게 한국에 오려고 사람을 죽인 적 있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죽인 그런 것 때문에 그쪽 피해자가 뭐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해서 얘네들을 죽여라 이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그 수련 부부하고 연하까지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한 거는 아무래도 그쪽하고 관련된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이야기가 상당히 기네요. 말을 하려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살인청법자를 죽이고 나서 연하가 중식하게 옵니다. 중식하게 와서 이제 말하는 거죠. 이제 아까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알게 됐는지, 아니 씨가 없다는 말을 왜 안 했냐, 왜 어찌 뭐 왜 안 했어, 얘기 안 했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또 뭐라 말하더니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어 약속은 뭐 지키겠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약속은 지키겠소.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면서 봐주세요. 약속은 지키겠어.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일까? 앞을 둘러봐도 무슨 약속인지 모르겠고, 영화를 볼 때는 혹시 그 유준식이 구명의 쟤네 저쪽 가족들을 죽이라고 뭐 말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앞뒤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아직 모르겠어요. 네, 제 탓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직접 보시면. 자, 이제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연하가 떠났는데, 연하가 떠난 다음에 이제 중식이 이제 막 그 오열을 하면서 뭐 이렇게 말을 내뱉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직접 가서 잘랐지. 그래서 이거는 정관 수술을 해줬지 이렇게 들렸어요. 정관 수술 해줬지. 그러면서 어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왜 이렇게 알면서도 결혼을 시켰을까? 대를 잇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아들의 성욕, 집착 이런 거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한 일인 것 같아요. 모양이. 자, 그리고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중식은 예전에 무당한테 들은 말이 있는 겁니다. 무당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 제일 높은 사람, 제일 큰 사람의 목을 베야, 목을 쳐야 이 일이 해결된다. 그래서 갑자기 선거운동을 돕다가 갑자기 이순신 장군의 동상에 목을 폭파시켜가지고 떨어뜨립니다. 황당합니다. 요거는 무슨 어떤 의미를 두셨는지 좀 생각해봤어요. 이런 어떤 의미일까?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뭐 우상의 어떤 한 부분일까? 뭐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힘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무튼요, 좀 시간이 기니까 빨리 말씀드리면, 자 그 다음에 연하가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그 구명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함부로 말했던, 그러니까 복수를 하는 거죠. 자기를 괴롭히거나 뭐 함부로 했던 사람은 끝까지 복수한다는 말 그대로 합니다. 구명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구명의 부인도 묶어가지고 피 철철 나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구명이가 찾아옵니다. 그때 또 뭐 이상한 멘트가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무슨 멘트를 하냐면, 내가 여기 올 줄 아는데 알면서 왜 이 엄마, 너의 엄마를 이 집에 오게 했냐, 이런 멘트를 날리면서 어, 사실 죽기 바랬지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가만히 멀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 방송을 보면서 그렇다면 구명이가 자기 엄마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가? 그러면서 머리가 좀 띵합니다. 뭐지?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도대체 뭔지. 암튼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가스 밸브를 연하가 가스 밸브를 당기면서 폭발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보니까 구명이는 죽질 않았습니다. 얼굴에 화상을 입고 어느 큰 곳에서 강연을 합니다. 독일어인 듯한데 랄랄랄라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자막도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광신도처럼 열광합니다. 막 열광하면서 그렇게 환호하고 그런 장면에서 끝납니다. 벌써 29분이네요. 시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짧게 몇 마디만 붙이겠습니다. 우상이라는 이름이 영화에서 무슨 의미인가 막 여러 가지 의견들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매치가 안 돼. 매치가. 이수진 감독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만 어디에 약간 집중을 했냐면 마지막에 살아남은 자가 구명회라는 곳에 집중했습니다. 구명회. 우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근데 그 사연을 보면 아주 지저분한 상황이죠. 숨겨진 내용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냥 1차적으로 어떤 느낌을 갖냐면 우상 중에는 우상이라는 뜻이 뭐 맹목적으로 믿는다잖아요. 아주 잘못된 과정을 겪은 우상들이 현실에 많다. 현실에 많이 존재한다. 이런 표현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가 현실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왜곡된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리뷰에서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라는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 탓이 아닙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